이제 사과에서 배울 내용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부정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뿌, 뿌. 아니 불자죠. 이 아니 불자를 중국어 발음으로는 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사 뿌는 내가 부정해야 할 대상, 즉 단어 바로 앞에 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문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我爱你我爱你我爱你 나는 너를 사랑한답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 사랑하다의 사랑한다라는 동사 앞에 뿌를 놔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我不爱你我不爱你 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죠. 형용사 역시 마찬가지지요. 他高兴他高兴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高兴이라는 단어는 높을 고, 高와 흥할 흥, 싱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흥할 흥자의 번째자는 원래 이거였죠. 다시 얘기해서 싱 자체가 흥겹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한다 라는 것 기억하시죠? 따라서 기왕 단어를 조합해서 짝수로 만들어 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가급적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단어들을 찾아서 조합해 주는 경우가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써주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 부각되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주는, 도와주는 단어를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흥겹다, 즐겁다라는 것은 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고조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높을 고자를 써줌으로써 흥이 고조되다 라는 의미로 高兴을 써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高兴 高兴 그래서 高兴이 즐겁다, 기쁘다 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他高兴 他高兴 그녀는 즐겁다, 기쁘다 이 문장을 부정해 주려면 바로 高兴 앞에 뿌를 넣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他不高兴他不高兴 이처럼 말이에요. 명사가 와줄 경우 따라 읽습니다. 我是老师我是老师 먼저 단어부터 설명드립니다. 이 老师 스승,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老师, 老师, 스승, 선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단어는 뭐 교수라는 의미로도 충분히 통용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이 교수님에게 굳이 교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처럼 老师라고도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이죠. 아무튼 老师는 스승, 교사의 통칭인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师 이 단어 자체에 이미 스승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의 번체자가 바로 이 글자, 스승 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师 자체로도 이미 스승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왜 앞에 라오를 붙여줬을까요? 그렇죠. 바로 짝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라오라는 단어를 붙여준 것일까? 이 라오는 늙을 로자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라오, 라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늙다라는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에요. 만약 늙다라는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老师, 늙은 선생, 늙은 스승님이라는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스승은 꼭 늙은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럼 스승도 못 되게 해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 하실까 봐 분위기를 전하는 차원에서 농담 한번 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고요. 따라서 이때 라오는 늙다라는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라오는 늙다지요. 그런데 이 늙다라는 의미가 지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냐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늙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오래되었음을 뜻하죠. 따라서 오래되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깊다, 성숙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치, 고추장, 된장 모두 오랫동안 숙성시킬수록 맛이 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라오, 늙다에서 파생된 것이 오래되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또 깊다, 성숙하다라는 뜻도 지니게 된 겁니다. 아울러 또 하나 말씀드릴 것,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해서 변치 않고 유지되어 왔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따라서 항상 변치 않다라는 의미까지도 지니게 된다는 점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我是老师 하면은 나는 선생, 스승이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것을 부정해야 하니 명사를 서술어로 받을 땐 반드시 시가 와야 하죠. 또는 바로 시 앞에 놔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我不是老师,我不是老师. 그러면 나는 스승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라는 뜻이었으니까 역시 不是
不是 단독으로 쓰이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뜻도 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不是, 不是와 같은 표현으로는 또 그렇죠. 따라 읽어볼까요? 不对, 不对가 있음을 역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没有没有没有没有는 不의 과거형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단어, 문장을 부정함에 있어서 不는 기본 또는 현재형을 나타내는 반면 没有가 쓰이면 그 문장의 시제는 자체적으로 과거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문장은 没有가 되지만 종종 뒤에 있는 有 있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를 생략해 주기도 해요.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我没有吃饭我没有吃饭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가 되는 것이죠. 왜? 没有는 不의 과거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没有의 有는 생략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 문장 我没吃饭我没吃饭 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또 하나의 没有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는 다시 얘기해서 앞서 말씀드린 没有는 不의 과거형인데 그 외에 또 하나의 다른 뜻도 있음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거지요.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有 有 이 有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다, 가지다, 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有 가지고 있다, 있다라는 이 동사는 특수 동사임에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긴고 하니 有 가지고 있다잖아요. 자,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요. 有 나는 가지고 있어요. 我有 我有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뿌를 써주면 될까요? 我不有我不有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중국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不有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有는 특수동사라고 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리모컨을 갖고 있습니까? 有 그렇죠. 지금 제가 리모컨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근데 不有는 못 써요. 왜 그래요? 有는 가지고 있다. 결과죠. 가지고 있지 않다. 결과를 나타내는 특수한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결론이 난 거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제상 현재가 될까요? 미래가 될까요? 과거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이미 결과가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 가지고 있어요. 의 반대는 뿌의 과거형인 没有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没有, 뿌의 과거형인 没有의 有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没有는 뿌의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没有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뿌의 과거형, 또 하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의외로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재를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我没有吃饭我没有吃饭 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뿌의 과거형으로 쓸 때인 没有는 반드시 뒤에 동사가 옵니다. 어때요? 没有吃 먹다라는 동사가 오고 있죠. 반면에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의 대상은 반드시 명사밖에 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문 살펴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没有关系没有关系 관계가 없다. 관계 어때요? 명사죠. 따라서 이때 没有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이 没有의 有는 역시 생략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관계 없다. 따라 읽어봅니다. 没有关系没有关系 이 표현은 没关系没关系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없다는 것은 진짜 관련성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관계 없어요. 괜찮아요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아우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요. 没关系没有关系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문 보셔도 이해가 쉬울 거예요.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没有是没有是 일이 없다지요. 줄여서 没事没事로 발음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방 사람들은 사투리 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때요? shi와 이 있어야 하는데 발음을 보시면 합쳐져서 변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즉 이때 얼은 이성이 아니라 경성 처리되는 전미사 짝수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是耳이 아니라
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즉 북방 사람들은 시 한 글자만 얘기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발음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방의 사투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쓰셔도 무방은 하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이 발음을 배워버리면 여러분들이 정통의 표준 발음을 배우는데 오히려 방해만 돼요. 실제로 처음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베이징, 북경에 가서 배우면서 이 발음에 익숙해져서 얼얼얼얼 거리는 사람들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발음에 자신이 없어 해요. 발음 빼고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문제는 이 발음을 남방 가서 하면은 오히려 남방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급적 발음은 쓰지 마시고 정통 발음으로 연습하시는데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 없어요. 没有事,没有事. 그런데 没有의 有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没事, 没事 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이는 직역하면 일이 없단데 제가 중국 대륙에 처음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일하시는 동포, 조선족 동포 아주머니에게 제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동포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일 없어요? 아, 일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전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일 없어요. 일 없어요. 그러니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분은 자꾸 일이 없대니까 상당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까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건 중국어구나.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로 직역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 없다, 没事 이거를 그대로 한국어로 얘기한 겁니다. 결국 그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답변을 한 것이었던 거죠. 다만 중국어를 그냥 직역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没事 이거는 괜찮아요 라는 의미가 됨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문 1과 2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것 没有가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라는 의미를 지닐 땐 반드시 명사가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죠? 따라서 没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시고 没有 뒤에 동사가 왔는지 명사가 왔는지로 쉽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3과 4는 그 대표적인 예문이 되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我没有钱,我没有钱 나는 돈이 없어요. 我没钱,我没钱 으로 표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국인들은 주로 没有 이럴 때는 살려줍니다. 예문 4 따라 읽어보시죠. 我没有吃饭,我没有吃饭 역시 이 어를 생략할 수 있으니 我没吃饭,我没吃饭 으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没有 뒤에 钱 돈이라는 명사가 왔으니 이때 没有는 가지고 있지 않다로
没有吃饭 이때는 没有 뒤에 吃라는 동사가 왔으니 지금 没有는 뿌의 과거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겠죠. 이어서 네 번째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 추. 이 단어는 틀릴 착자인데 이 단어 발음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추워, 추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추워요? 이거는 추, 우 모음과 오 모음이 합쳐진 복모음입니다. 따라서 추, 추. 빨리 하면 추, 추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이죠. 이 추는 틀리다라는 동사와 나쁘다라는 형용사 의미를 모두 지닙니다. 따라서 앞에 오는 부정사를 보고 의미를 바꿔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부추, 부추. 이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나쁘지 않다라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Not bad죠. 따라서 유사한 표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好, 好.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不错, 好. 반면에 没有가 오면은 이때는 추가 명사가 돼요. 따라서 틀리다, 틀림이 되죠. 틀림이 없다라는 뜻이 되니까 맞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没有错,没有错. 이때 이어오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没错, 没错. 그리고 没错는 틀림이 없다니까 맞다. 같은 말 따라 읽어봅니다. 对, 对. 따라서 错 앞에 뿌가 왔냐, 没有가 왔냐로 의미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엔 최종적으로 외워주셔야겠죠? 그런데 이 두 표현은 혼동이 쉽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5번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不错好,没错对,不错好,没错对,不错好,没错对,不错好,没错对. 아셨죠? 不错, 好 같은 뜻이고 没错, 对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과 역시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는 이 연습 문제의 문장을 직접 발음해 드릴게요.